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밥 챙기느라고 너무 힘들었잖아. 나도 어딘가에 내 하소연을 너무 하고 싶었나 봐. 폭발해버렸어. 라고 그러면 내가 또 대답을 하는 거죠. 네. 다음에는 화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건 어떨까? 그래, 명상의 효과가 당장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게 꼭 효과가 아니라 내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네. 내가 갑자기 나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나를 잠깐 가만히 둘 수 있는 그 과정이 명상으로 가능했구나. 명상이 나의 자신과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공감TV를 보시는 엄마들이 많이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해보려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상을 아이랑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엄마도 지금 명상이라는 거,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과정을 네. 어린 시절부터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랑 동급으로 같은 존재로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같이 명상의 능력을 키워가면 명상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기잖아요. 같은 것을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 방법을 몇 가지 추천을 드릴까 해요. 네. 같이 우리가 아이를 한번 해보시고 네, 제가 네. 엄마로서 한번 네. 해보는 건 어떨까 네, 싶어요. 제가 네, 딸이 네. 돼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명상 이미지를 떠올리면 자세가 보통 떠오르잖아요. 네. 뭐 바른 자세로 명상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척추는 뇌와 손, 발의 생각으로 그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 척추거든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렵지만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네. 통로가 사실은 우리 척추 안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하고 있던 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통로가 항상 구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척추를 먼저 바르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보통 지퍼 달려놓은 입을 때 네. 이게 지퍼 구겨져 있으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쵸. 지퍼를 바르게 쭉 올려야 지퍼를 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척추가 그 지퍼 모양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이한테 너의 등 뒤에 척추가 지퍼가 달린 것처럼 네 등에 지퍼가 있단다. 그러니 명상을 하기 전에 지퍼를 바르게 올리고 해보지 이렇게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부모가 손등을 아이의 등에다 대고 척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 코끝을 바라보듯이 하다가 지그시 눈을 감아봅니다. 가만히. 네, 감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너의 등 뒤에 있는 지퍼를 천천히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네 허리가 바르게 펼 수 있도록 도와줘 볼게. 자, 지퍼를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적절한 스킨십과 동시에 교감을 할 수 있는데요. 눈 떠보시겠어요? 네. 이제는 반대로 해볼게요. 이제 엄마의 등 뒤에 있는 지퍼도 바르게 좀 올려줄래? 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가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눈을 감고 멘트를 이렇게. 이제 아이가 해보는 네. 거지. 엄마 지퍼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의 손길이 느껴지잖아요. 네. 나의 척추를 곧게 하는 방법으로 그 작업을 해요. 이것을 저는 지퍼 올리기 명상이라고 사실은 명칭을 지었어요. 저는 이거를 아이랑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까르르 네네네. 간지러워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차분해졌고요. 아이가 엄마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네. 방금 되게 짧은 순간이었는데 방금 아이가 돼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아주 따뜻한 울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하지 않더라도 잠깐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세가 많이 구부정해지고 핸드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달아먹게 네. 되잖아요. 그럴 때 엄마랑 지퍼 올리기 명상하자라고 추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등도 한 번씩 펴주고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을 한번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아들도 이제 막 학업을 준비 시작하면서 사실 앉아있는 자세 이런 게 힘든 아이들 많을 텐데 엄마의 따뜻한 손길로 지퍼 명상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가 이제 바르게 되면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이제 명상이 네. 아주 기본 명상인데요. 호흡 같은 경우에는 복식 호흡, 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배로 내쉬는 게 사실은 좀 익숙치가 않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누워서 네. 집에 있는 그 두꺼운 책, 보통 삐뽀삐뽀 119는 네. 대부분 갖고 계시잖아요. 정말 두꺼운 책을 아이의 배 위에 올려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엄마가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하면 그 책 두께 때문에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밤에 해봐야겠어요.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둥이들하고 남편하고 넷이 누워서 책 놓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근데 이제 네. 그 자주 되면 아이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팁이 있는데요. 들이마시고 내쉬고라는 멘트 대신에 소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명상에는 싱잉볼이라고 해서 한번 쳐볼까요? 네. 이 소리가 나요.
숨을 들이마실 때 종을 치면 숨을 들이마시고 종소리가 사라질 때쯤 숨을 내쉬고 호흡이 다 들이마시고 내쉰 게 다 사라졌으면 다 사라졌다고 느낀 사람이 이걸 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거 시키면 좋아요. 네. 네가 오늘은 명상, 호흡,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종을 칠 때 숨을 들이마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숨을 내쉬고를 아이가 이거 주도하도록 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없잖아요. 네, 집에요. 맞아요. 할리갈리 요거 종 요것도 괜찮아요. 자, 네. 우리 집에 할리갈리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트라이앵글도 방법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소리가 잦아들 때 내쉬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가 종소리 담당자야 라고 역할을 주면서 이 명상을 가족 문화로서 만들면 어린 시절부터 어렵지 않게 네.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집중하고 명상하는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 다 두꺼운 책 있으시잖아요. 오늘 밤에 꼭 해보세요. 사실 엄마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이 돌보면서 욱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탁 쏟아붓고 나서 미안해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엄마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엄마들께도 힘이 될 만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랑 트러블이 생겨서 내가 아이를 혼냈던 과정이 찜찜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관찰하는 어떤 힘이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유치했구나 엄마 너도 좀 잘못했구나 그런 걸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 찜찜함이라는 게 남는 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우리 아이 혼내면서 찜찜함이 없어요. 저는 정말 화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찜찜한 마음을 네.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를 모독했거나 그렇죠. 부모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자책이 들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게요. 물 한 잔도 괜찮고 믹스 커피도 괜찮고 원두 커피도 좋고요. 차 한 잔을 우려서 4잔 하나 손님을 한 잔 앞에 내어주고요. 눈을 감고 대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혼을 냈으면 혼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지금 화를 내버린 사람으로서 이 한 모금을 마시는 거고요. 앞에 지금 아무도 앉지 않은 그 잔에는 진정한 마음을 꺼내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말할 이유는 없었잖아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차잔의 주인공 내 마음이잖아요. 네. 내 마음이 사실 나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밥 챙기느라고 너무 힘들었잖아. 나도 어딘가에 내 하소연을 너무 하고 싶었나 봐. 폭발해버렸어 라고 항변하는 자기를 스스로가 상상하죠.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번같이 피하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내가 또 대답을 하는 거죠. 네. 다음에는 화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건 어떨까? 결국 차 마시는 건 나 혼자지만 내 안에 나를 대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차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나한테 답하는 과정인데 그게 결국 나를 관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네, 거죠. 이건 대화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그렇군요. 되네요. 본인이 본인을 알아가는 과정도 대화 명상이 될 수 있군요. 네. 아이들과도 힘들지만 또 남편과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이걸 대입해서 적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럴 때 차 한 잔을 놓고 남편은 지금 없지만 남편 네. 잔 앞에 두고 4잔 또는 시어머니를 위한 한 잔, 4잔 이거 2잔을 내려놓고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내가 상상하면서 나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라고 어떤 식으로 답을 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다들 어머니가 남편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는 대충은 눈치를 채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라고 질문을 하면 왜 그랬는지 이 빈 허공에 있는 감정의 대상이 답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이런 부분을 방해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참을 수가 없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또 방법이 됩니다. 아이와 또 남편과 또는 누군가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 대화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예쁜 따님과 이렇게 명상과 차를 같이 해보셨을 텐데 좋은 성장을 이루거나 아니면 또 어려움을 극복하신 그런 실제 경험들도 궁금해요.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6살 때부터 명상을 직간접적으로 네. 가르쳤는데 제가 원하는 효과만큼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적응하는 단계에 힘들었을 때 엄마랑 함께 했던 호흡 명상을 화장실에 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실 초등학교 가서는 그게 잘 안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생겼거나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때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명상의 효과가 당장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게 꼭 효과가 아니라 내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네. 내가 갑자기 나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나를 잠깐 가만히 둘 수 있는 그 과정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으로 가능했구나. 명상이 서서히 젖어들면서 그 아이한테 자기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게 모든 아이들이 다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어린이집에서 명상 수업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다 같이 눈을 감기고 호흡에 집중하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해서 다 같이 눈을 떴을 때 네. 그 자기 눈앞에 시선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동시에 아이들이 같이 경험을 하거든요. 고요했다가 이 밝아진 이 느낌이 뭐지? 그 생각에 집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너무 뭐라고 표현해? 숭고하다? 아이들이지만 어리니까 못한다, 이런 거는 어른의 생각이고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이거 막 만질 때 저 깰까봐 두려워했지만 아이들이 이 감촉을 느끼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되면 만지지 마라고 해서 차단할 게 아니라 도구로 소중히 다루는 모습,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자기 조절 능력이죠. 그쵸, 네. 명상이든 차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모든 도구들을 다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면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학습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조절 능력, 아까 말씀하신 네. 자기 조절 능력이 분명히 발현이 됩니다. 너무 뭉클한 것 같아요. 아까 따님 이야기도 우리가 명상을 이렇게 평소 하는 게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엄마 품에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독립돼서 각자의 삶 속에서 헤쳐나갈 텐데 그때 잠깐 숨을 고르는 거, 잠깐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거, 이거는 엄청난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공감TV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많이 해주세요.